얼마 전 드디어 국내에서 스팀덱을 정식으로 예약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스팀덱 때문에 급 소형 게임기 뽐뿌가 와가지고 비록 작년에 출시했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GPD XP를 구매해 봤습니다. 과연 이 GPD XP로 얼만큼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조이스틱과 방향 버튼, 그리고 위쪽에는 L1, L2 버튼이 있고 그 아래는 안드로이드를 기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스틱 옆에 안드로이드 전용 키 매핑 버튼이 있는데 다양한 게임에 맞춰서 키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역시 일반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위쪽에는 R1, R2 버튼이 있고 4가지 버튼과 조이스틱, 그리고 셀렉트와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버튼은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 같이 누르기도 쉬워 버튼 매핑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이 패드들의 버튼감은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R1, R2, L1, L2 버튼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쥐고 있다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탈거가 가능한데 자석으로 패드가 붙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쉽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 게임을 즐길 때는 마치 하나의 기계로 생각될 만큼 안정감이 있고, 이 부분을 탈거하고 버튼만 있는 패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패드도 있는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스크린을 터치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패드는 전체적으로 그립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뒷면에 그립을 위에 튀어나와 있어 쥐는 느낌은 나쁘지 않으나 오래 게임을 즐기고 있으면 엄지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엄지가 그냥 아팠어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와 스피커가 있으며 열을 빼낼 수 있는 송풍구가 있는데요. 이 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방열팬이 달려 있습니다. 시끄럽진 않으며 게임 소리를 켜놓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유심을 설치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 유심을 장착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해서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송풍구와 대칭으로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이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우선 GPD XP는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홈 화면은 게임, 클라우드, 앱스, 세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몇 가지 앱이 있는데 이것은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돌리는 일종의 에뮬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에는 돌핀 에뮬과 PSP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에뮬이 있고 카와자키 아케이드 애플이 있는데 여기서는 게임을 직접 선택해 다운받고 키매핑을 통해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관심이 없어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언어가 중국어 혹은 영어로 되어 있고 멈추거나 실행되지 않는 등 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맘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가면 스팀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스팀 링크가 있으며 AMD 링크도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일단 스팀 링크를 사용해 볼 텐데요.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스팀 링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초기 세팅만 하면 원거리에서 스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만 빠르다면 게임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기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연결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퍼로 인한 화면 깨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앱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든 앱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 역시 사용 가능한데요. 다만 리모트 플레이 앱이 에러 때문에 PS 플레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연결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스팀 링크에서 보여드린 똑같은 게임을 플스에서 진행해 봤는데 우선 L1, L2, R1, R2 버튼들이 너무 가벼워 플레이 감각은 좋지 않았으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긴 했습니다. 그 외에 안드로이드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 버튼 매핑을 통해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게임을 아주 쉽게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매핑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약간 있더라고요.
하지만 비교적 사양이 낮아 최근에 출시한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옵션과 타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치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임기라면 게임이 끊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팅 메뉴가 있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홈 스위치라는 버튼인데 이 홈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기존 안드로이드의 홈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사용하기 더 편하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몇 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 업데이트가 생명인데 이 기기는 자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아닌 GPD XP만의 업데이트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경험상 수차례 오류 후 겨우겨우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따로 파일을 다운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업데이트 방법이 매우 어려워 진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에 강제로 GPD XP의 운영체제를 올려놓은 느낌인데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설명도 부족해 웬만큼 마음을 먹고 사용하지 않으면 초기 세팅부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나 안드로이드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생뚱맞은 카메라가 전면에 떡하니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쓸 일도 없거니와 이게 여기 왜 있어야 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게임기에 왜 카메라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모서리 부분에 화면이 좀 잘리는 느낌입니다. 이게 좀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 때문에 집중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화면비인데요. 너무 양옆으로 길어서 스팀이나 플스를 진행할 때 필요 없는 화면이 남던지 아니면 확대해서 위아래가 잘리던지 쓸데없이 기기를 크게 만들어놔서 생긴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스팀덱이 출시하기 전 GPD XP를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플러스 모델도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기기가 나오겠지만 스팀덱의 제일 저렴한 모델과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가격대로 비슷한 외관을 하고 있는 기기인 만큼 관심이 가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스팀만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을 한 기기에서 즐기려면 이 기기도 괜찮지만 완벽한 호환은 좀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GPD XP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